지금 시장이 딱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떨어질 때는 항상 이런 서행을 하고, 이 서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뒤에 이 골목길이 지나고 나서 뭐가 있기 때문에, 넓은 계알치가 있기 때문에, 넓은 계알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알치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알치를 가기 위한 초입 단계에 접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시장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방향성을 선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짧게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변동성들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27일 화요일 현재 시간 14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증시가 좀 치열하지도 못하고 또 안 치열하지도 않았고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현재 시장이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작은 변동성으로만 시세가 형성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어떠한 뷰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16% 65.44포인트가 상승한 41,24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위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사상 최고가 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아주 우수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통 제가 이제 윗꼬리를 달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평가를 상당히 좀 나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는 윗꼬리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정석적인 윗꼬리였기 때문에 파동의 규모나 힘에서 놓고 볼 땐 좋았던 증시 상황이었어요. 우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여파 영향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확정됐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정책적인 측면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되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좀 무거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가 너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이 되니까 시장이 움직일 만한 포인트, 움직일 만한 내용들을 쉽사리 잡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은 적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변동성을 좀 주긴 좋습니다만, 다우지수와 S&P 500 주가가 전반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나스닥도 기술적인 조정 레벨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던 부분이죠. 3대 지수의 동일화, 동일성.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섹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다우지수와 S&P 500과 나스닥은 우리 USA, 미국의 한 나라의 주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조가 동반적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주가의 흐름이 좀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를 찍은 상태이고, S&P 500도 보시면 신고가 레벨에서 큰 차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에 있다 보셔도 그 표현이 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레벨에 있는 것은 다 좋은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18,000을 못 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가의 고가 레벨과의 위치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현재 주가의 위치 레벨이 이 정도의 갭 보정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과연 이 갭을 어떻게 나스닥이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극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S&P 500이나 다우지수가 내려올 거냐,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3대 지수의 주가의 레벨이 좀 갈려 있는 부분이 좀 부담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기술주들이 올 초 때만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매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매매를 계속 보고 있고 공방전을 계속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구보다 그 느낌,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잘 느끼고 있는데 기술주의 파괴력 자체가 그 정도는 최근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왜 고민스럽냐면 주가를 어느 쪽에다가 이제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들의 레벨, 현물들의 파워가 그 정도의 기조가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데 3대 지수로 같이 가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올려붙인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거죠. 얘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얘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차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2달 전만 해도 실적 얘기만 있다 하면 그냥 오르고 봤어요. 그냥 묻지마 상승이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를 드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경계감을 보이면서 주가의 레벨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품, 버블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여하튼 약간의 있었던 버블링 자체가 조금 빠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다우지수, S&P 500 쪽, 대형주와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관점이 좀 넘어간 상태에서 기술주들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현재처럼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담이 클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측면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전략이 조금 까다로운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변동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어제도 한번 바짝 움직이고 나서 지금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박스거든요.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박스인데 변동성이 지난주에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0분의 2 정도? 10분의 3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변동성 수치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의 빈도 감소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의 빈도 감소를 제외하더라도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눈에 띄어요. 이번 달은 워낙 변동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상적으로 또는 이제 전략적으로 단기반을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목표 수익을 하루에 이제 50만 원 정도를 잡고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에 50만 원 정도만 수익을 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더 수익 많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희 컨셉이 그리하다 이건데 이번 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이 너무 많이 난 달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쉽게 나는 달이에요. 이번 달은. 다른 달에 비해서 왜 쉽게 나냐면 100만 원 이하 수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100만 원 이하짜리 수익을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달은 좀 장이 변동성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 달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렇게 나지 않는다. 그래, 그렇게 하려면 밤늦게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매매를 하면서 딱 느낀 점이 속도감이 확 떨어졌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제 겨우겨우 수익을 맞추고 게임을 끝냈는데 말 그대로 겨우겨우
예, 진짜 어제 한 템포를 놓치고 나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고생하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시장의 텀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리듬과 변동성이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변동성이 줄어든 만큼 변동성 축소를 가지고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됐다는 것을 잘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말 드레싱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레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매물 소화 과정.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 속에 들어온 만큼 현재 구간에서 이 변동성 축소 과정을 좀 더 주목을 해서 접근해야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위치 레벨상을 놓고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조에 들어와 있긴 한데, 제가 어저께 새벽에 진짜 어제 오랜만에 1시까지 거래를 했는데 어제 딱 요 자리에서 익절이 됐거든요. 어제 매수를 딱 찍어가지고. 근데 그 자리를 지금 한 번도 못 넘고 있어요. 어제 새벽부터. 제가 매매를 끝난 시점 이후로 매매 자리를 한 번도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것이 어제 윗밴드가 더 열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윗밴드는 조금 열려있긴 한데 추세가 완전히 반락될 만큼 열려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래가 조금 활발하면 충분히 열 수 있는데 거래가 그 정도로 활발하지가 않아서, 그다음 제한 쪽으로 위가 열려있는 단계인데 반등 시 나타나고 있는 차익 실현이 지금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등하는 구조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보시면 이 구간을 보면 다 차익 실현들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좀 굵직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월말 드레싱의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 매도의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 단발 매수를 보고 추이 형태의 매도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관점의 접근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나스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아니고요. 상생도 지금 흐름이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했어요. 고가를 한번 만들고 나서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국내 증시 쪽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국내 증시도 어제부터 그러던데 오늘까지도 지금 변동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호흡 조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다들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하시는데, 엔비디아 얘기보다는 그냥 자체적인 그런 호흡 조절 구간에 좀 접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 니케이도 보시다시피 고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행보를 조금 노리고 있는 것 같다. 행보를 통해서 매물 소화를 조금 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현재 시장 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조정할 계획은 저도 없습니다. 아직 제가 갖고 있는 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의 속도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증거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 초행길이세요. 초행길인데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해도, 요렇게 지나가는 길이라 합시다. 자, 내 차가 여기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하래요. 얘가 우측이야, 얘가 우측이야. 헷갈릴 수 있다 이거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쌩쌩 달려오다가도 멈추죠. 아니면 서행을 하죠. 서행을 합니다. 서행을 해서 어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좌측으로 갈지, 직진을 할지, 우측을 할지, 첫 번째 우측인지 두 번째 우측인지를 구분하죠. 지금 시장이 딱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떨어질 때는 항상 이런 서행을 하고, 이 서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뒤에 이 골목길이 지나고 나서 뭐가 있기 때문에, 넓은 계알치가 있기 때문에, 넓은 계알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개할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할지를 가기 위한 초입 단계에 접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시장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방향성을 선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짧게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변동성들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위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 흐름을 먼저 좀 읽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을 접목해서 본다고 하면 그 데이터들을 읽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이번 달은 너무 좋았어요. 이번 달은 사실은 변동성이 그냥 너 수익 내라라고 하는 정도의 변동성 구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변동성이 좋고 재밌었던 장이죠. 근데 지금 8월 27일입니다. 이번 달이 며칠 남았어요? 27, 28, 29, 4일 남았잖아요. 4일 남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면 4일 남은 시점에서 변동성 좀 횡보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엄청나게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다음 변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런 호흡 조절 정도의 단계이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3대 지수의 흐름이 반대로 갈린 것은 아닙니다만 주가의 레벨 공차가 조금 있다. 다우 지수가 혼자서 신고가, S&P가 그 뒤에 바로 따라 붙고 있고 나스닥은 좀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런데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가 예전만큼의 뜨거운 또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라인을 끌고 위쪽으로 계속 슈팅을 친다고 말하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와 S&P 쪽을 오히려 쉬어간다고 할 때 나스닥 반응이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영상들을 많이 봐주고 계시고요. 많이 봐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불가하죠. 화면 좌측 하단부에 2024년도 8월 14일부로 개정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부분이 내려온다고 하면 반영을 하겠지만 그전에는 제가 반영을 할 수 없다 보니 영상이 최근 들어 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보통 제 영상은 그냥 각설하죠. 앞에 제 자랑하는 영상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분들 보면 내가 얼마 벌었니 뭐 했니 맨날 자랑하고 이것도 수익 안 나니 뭐 등등등 또는 가입만 해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제 영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런 소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를 또 어떤 분위기가 있으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읽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내용들을 발췌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잘 축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하단부에 있는 저희 텔레그램 주소로 들어오시면 관련된 매매 브리핑 자료, 시황 자료들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세영 송 대표였습니다.